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소유권이지요. 소유권 가운데 토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토지 소유권도 소유권이므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유권은 법률로 그렇게 많이 제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다중에게 있어서 다른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때 법률이라는 것은 주로 그럴 때 규제를 하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토지와 관계해서는 과연 이것이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주 극히 일부분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유권은 이렇습니다. 법률의 범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각각 있겠지만 그 제한이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가 하는 면에서 이런 것이죠. TV 한 대를 생산해서 TV 한 대의 그 소유권자가 이것을 처분한다. 혹은 자동차 한 대의 소유권자가 이것을 처분한다. 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미국의 국민에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미국으로 갑니다. 또 TV 수상기도 미국으로 가죠. 처분은 그야말로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한국을 떠나는 것이죠. 소유권의 그 권능, 처분한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한다 하는 권능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토지는 어떤가? 토지를 떼어서 잘라서 다른 나라 국민에게 처분해 버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통째로 나의 소유권만한 토지를 다른 나라에 처분한다. 그러면 그것은 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토지 공부상 등기를 해서 그 권리관계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와서 그것을 사고 등기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법적인 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능해 보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TV가 자동차가 가는 것처럼 처분이 되느냐. 그러면 미국인이 와서 대한민국의 한 도를 그 땅을 다 사버리면 그것이 미국인의 것이 되느냐. 미국법의 규율을 받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단 처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아주 분명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보를 해서 사용, 수익, 처분이 가장 최종적인 것인데 그 전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부산시가 있다고 이제 부산시를 그것이 전부 개인 소유 토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산시를 통째로 다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부산시 땅 전체를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각 개별법에서 제한을 받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이것을 수익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그 부산시 전체의 흙을 파내서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이제 누군가가 사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물이 찰랑찰랑해서 이제 국토가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하는 데서 사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를 먼저 깊이 10m만큼 굴착을 해서 그 흙을 다 퍼내서 팝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반출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깊이 100m를 굴착을 해서 땅을 다 파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깊이 1000m까지 굴착을 해봅시다. 계속 파내서 계속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기 위해서 부산시를 땅덩어리째로 지금 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할 때는 흔히 시카한의 금지라는 데에 걸리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선의로 돈 벌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을 할 때 개별법에 제한은 있습니다. 지금은 소유권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시카한의 금지에 걸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순수 수익 활동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파내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그 부산 지역이 구멍이 뻥 나게 되니까. 물론 안전조치도 합니다. 그 주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의 표시도 하고 또 접근 금지 안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산 땅이라는 그 육지가 없어지는 것이죠. 계속 해내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한다. 처분도 아니고 그냥 사용 수익 단계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이 소유권자에게 그것은 전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위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이 땅을 차지해서도 아니고 아직 처분 단계 가지도 않았는데 권리 행사를 하는데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른 소유권하고는 상당히 다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권능이 다르다. 권리의 개념, 법률상의 개념은 다른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다르게 표시하지 않고 다르게 그 권능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르니까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는 다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영토조항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한반도라고 하는 것, 지금 부산시를 이야기했는데 부산시 지역의 그 땅,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TV는 대한민국의 TV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소유권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유자가. 그런데 영토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대한민국 땅을 등기한 다음에 자기 나라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구나. 만일 그것이 허용이 된다면 대한민국 영토를 다 돈 주고 사서 남의 나라가 다 가져가 버리면 그냥 대한민국은 국가가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한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 순서 무시하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토가 없는 국가, 그것은 오래 인정해주지 않죠. 영토를 상실하게 되면 국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물건과는 다른 것이다. 결국 그 땅을 어느 개인이 돈이 있다는 이유로 소유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게 할 수 없는 물건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5,100만이 넘는 전체 국민의 터전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유권 개념과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 결국 개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이름이 올라 있다 하더라도 다른 물건하고는 구분이 되며 이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자가 최종적인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전체 국민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그 땅은 설령 지금 내가 등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계속 거기에서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분해버릴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물건이다.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우리가 지금 그냥 소유자라고 쓰고 있지만 소유권 바로 밑단계에 있는 점유권자, 이 점유권자의 권능,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이것을 실제 점유권자는 제한된 권리를 누리지요. 그것을 소유권자에 가까이 갈 만큼 최대한 확장시킨 상태에서 누린다. 그러나 완전한 소유권자하고는 다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토지 소유권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이것은 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것을 소유권이 아닌 다른 말로 법리상 이미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이 소유권이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독특한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이 있고, 소유권 본래의 의미를 따진다면 토지 소유권은 제한된 소유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